제 주변에도 차 타고 회사 갈 수 있는데, 자전거 타고 회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간다라고 버티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의 위력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일본 직장인들의 그 교통수단, 어떤 식으로 출근을 하냐, 뭐 퇴근도 물론 있지만 출퇴근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본이 전철 사회, 뭐 기차가 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많은 셀러리맨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수도권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죠. 추가 강화는 수도권 이외에서는 뭐 기차를 타지 않고 자가용부터 해가지고 다른 이제 교통수단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가용, 그 자동차, 버스,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걸어간다. 걸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우리 사회인이 먹고 살려면 회사를 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이 출근에 있어서 뭐 회사 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게 다 같아 보이지만 이 안에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게 있거든요. 회사 문화라는 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일본에서 많이 이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걸어서 회사를 간 적도 있었고, 자전거로 회사를 간 적도 있었고, 자가용을 타고 회사를 간 적도 있었고, 기차를 타고 회사를 간 적도 있었어요. 그게 뭐 회사 가는 거야 뭐 지 멋대로 가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르냐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의 제일 큰 전제 조건이 되는 게 교통비 지급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회사를 갈 때 교통비 지급이라는 복리후생이 딸려 있습니다. 안 주면 일본이 교통비 비싼데 직원들이 월급 받아서 교통비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복리후생 중에 하나가 교통비 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에 따라서, 도보에 따라서, 버스에 따라서, 기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이거는 한국이랑 비슷하네, 이거는 전혀 다르네 라든지 그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뭐 교통비를 준다니까 아무거나 타고 가도 되겠지라고 느끼지만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는 주소랑 회사의 위치를 가지고 인사부가 원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루트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하면 인사부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기준이 있어요. 루트를 싹 그어요. 딱 보니까 당신은 요렇게럼 회사 오는 게 낫겠네요. 이건 정했으니까 요렇게럼 돈을 드릴게요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리후생이야. 안 줘도 돼요. 급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사원들 복지 차원으로 하는데 그건 어디 가든 싸게 가는 게 있습니다. 맞아. 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많이 안 줘요. 이걸 정해진 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짜잔. 일본 국세청입니다. 전철 버스 통근자의 통근수당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돈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급여를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소득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저기 나 급여 조금 줘도 되니까 나 예를 들어 신칸센 아니면 나 택시 타고 통근한다 치고 교통비를 이빠이 주세요. 이거 다 비과세잖아. 실비지급이잖아. 이런 아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교통비는 비과세인데 한계를 두고 명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줘라. 이걸 가이드라인이 일본 국세청에서 내놓는 겁니다. 전철 버스는 예를 들어 요금이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은 이거 내 차는 예를 들어서 고급 휘발유인데 돈 좀 더 주세요. 내 차는 뭐 전기 자동차 내부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가용 자전거 통근자의 뭐 통근수당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자가용 얘기인데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집까지 뭐 2km에서 2km 떨어져 10km 미만이야. 그러면 한 달 동안 4,200엔, 우리나라 돈 42,000원 이상을 사원에게 주게 되면은 그 이상은 급여에서 까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으로 치면은 뭐 그 있잖아. 울산, 부산 정도가 50k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거리 치면은 한 달에 28,000원, 28만 원 이상을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금액 받으면은 기름값은 예를 들어 보전이 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게 되면은 자가용의 뭐 수명부터 해가지고 엔진 오일 필터 많이 갈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해예요.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기름값이 안 나와요. 내가 항의했어요. 기름값 안 나오는데요. 바꾼 정해져 있어. 아니면 좀 더 자전거 타고 가까운 역까지 자전거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오면은 그 돈은 줄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근데 그 이상 못 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기름값뿐만 아니라 주차비도 필요했잖아요. 주차비도 필요하죠. 왜냐면은 회사 주차장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 부지 안 쓰는데 너는 부지 쓰네? 그러니까 너는 회사 주차비를 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나 이거 기준이니까 이 정도도 안 주는 데도 있어.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맥스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자가용 타고 출퇴근한다 이러면은 이득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자전거는 그러면 따로 돈 주는 게 있나요? 없어요. 뭐 어떤 예를 들어 회사는 우리 회사는 사원에 그거 있잖아. 건강을 증진한다 해서 자전거를 주는 그런 몇몇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전거라든지 자가용은 그렇게 이득되는 장사가 아닙니다.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이득되는 장사 아니에요. 교통비에 있어서. 예. 대신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아마 한국 사람들이랑 제일 이제 다르게 느끼는 이 교통의 통근 수단에서 이 개념이라면은 뭐 오늘 기승전 이거거든요. 지연증명서. 이게 뭐냐면은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공공교통기관이 예를 들어 늦었을 경우에 그 공공교통기관을 운영하는 곳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버스가 길이 사고가 나 있어가지고 버스가 늦었어. 이거 몇 분 늦었어요? 평소보다 운행이 30분 늦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30분 늦었습니다라고 해서 버스가 찍어서 주는 겁니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전거랑 자가용은 이게 없잖아. 왜? 자전거는 네가 너 집에서 나가는 거니까 네가 언제든지 스타트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시간 조절을 못한 거고 자가용은 네가 온다는 건데 미리 회사 빨리 왔었어야지. 네가 늦었다는 걸 누가 증명해줘서 증명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전거랑 자가용은. 차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그걸 예상해서 그 나가야지. 그렇지. 예상해서 나가야지. 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버스랑 지하철도 예상해서 나가야지 똑같이 되잖아요 라고 느끼지만은 지연 증명서가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랑은 일본에서는 천지 차이예요. 이것 때문에 자전거 안 타고 자가용 안 타고 일부러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회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지각했습니다. No out. 그 열차 타고 왔다가 늦었습니다. 증명서. 그러면 오케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각을 한 이유가 제가 자가용으로 회사를 출퇴근하는데 오는 길에 평소보다 차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그래? 야 임마 너 월급에서 깐다. 근태에서 까고 보너스 산정할 때도 이제 인사 고가에서 다 차감이 돼. 맞아. 근데 이거 제가 평소에 타는 기차가 오늘 그거 늦어가지고 이거 여기 지연 증명서요.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들어가 일해. 이 느낌.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흔히 말하는 지각으로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 차이가 이 지연 증명서입니다. 힘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일본 회사에서의 흔히 말하는 사내 규칙에 적혀 있는 겁니다. 출근 경로에 있어서 지연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은 이거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이유가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차 타고 회사 갈 수 있는데 자전거 타고 회사 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간다라고 버팅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거의 위력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연 증명서라는 게 이게 일본에서 이제 생긴 이유도 정말 단순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출퇴근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 기차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그런 공공교통기관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이제 수도권, 도쿄 주역 주변에 JR역 노선. 그 다음에 이게 일본 지하철 수도권 노선. 얘랑 그거 이제 겹쳐야 돼요. 겹치면은 진짜 볼 수 없는 암호거든요. 예, 진짜 지옥도예요, 여기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 있는 가까운 역이랑 내가 살고 있는 역이 전철을 타고 한 방에 연결된다. 거리 상관없이. 그건 정말 레알 편한 사람이에요. 한국도 안 그렇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몇 번 갈아타든지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일본도 그게 갈아타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한 번이라도 틀이 어긋나면은 그때부터 지옥 코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가는데 2번 갈아타야 돼. 그러면은 총 3개의 노선을 타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노선이 예를 들어도 열차가 뭐 사고라든지 뭐가 있어서 늦어졌어. 그러면 나는 다음 걸 못 갈아타.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럼 회사를 못 가. 이미 회사를 가려고 나왔어. 회사를 가는 출근길에 도중이야. 나 때문이 아니지 이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교통기관이 이건 관리를 못해서지. 그런 당신에게 면죄부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지연이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나는 어디까지 회사를 가려고 나왔는데 나 때문이 아니라 갈아타는 이 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 이걸 자주 받았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서도 그래도 저게 이렇게 뭐 종이로 쓰인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쓸만한 게 있으려나 느끼지만은 제가 몇 개 증거를 보여드리면은 짜잔. 일본 수도권 지역에 지연 증명서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건 종인데 인터넷으로 프린트가 되거든요. 예. 노선별 지연 증명서, 뭐 도카이 노선, 요코스카 노선. 이게 아침에 출근 시간이잖아요. 7시부터 10시까지. 조반은 30분 늦었었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클릭하면 이렇게 인쇄할 수 있어요. 8월 11일 수요일에 조반 쾌속선 조반선 열차가 7시부터 10시까지 최대 다음과 같이 늦은 것을 증명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30분 이렇게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이걸 타고 예를 들어 출근을 하는데 이게 늦었어.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회사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부장님 보세요. 제가 늦은 건 진짜 이것 때문이에요. 이러면은 알았어. 그럼 다음부터는 좀 빨리 나오던지 잘해.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아까 그 자료 너무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JR에서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갱신되거든요. 그럼 JR뿐만이에요? 아니죠. 어디? 이건 이제 사철, 지하철. 도쿄 메트로도. 도쿄 메트로라 해가 도쿄에 있는 지하철. 긴자선, 마루노우치선, 히비야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긴자선. 시발이 시작했단 말입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첫 차부터 7시까지 뭐 지연 없음이라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히비야선 클릭하면은 히비야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연이 있었다. 있네. 이런 클릭하면 이것도 똑같이 지연 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쇄할 수 있는 세상에 되기 전까지는 그 역에서 받아야 됐어요. 받으려고 10분, 20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회사원이잖아요. 10분, 20분이라도 오늘 있잖아. 근무 시간 늘었다. 그런 좀 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여기 가서 서 있으면은 이거 이제 막 이제 역무원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나눠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셀러리맨들이 긴 줄을 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무원도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 열차가 10분 늦었잖아요. 그보다 좀 더 길게 써줍니다. 있잖아. 그 주세요라고 가잖아요. 그 열차는 10분 늦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30분 기다렸으니까 1시간으로 서주세요라고 하면 해주셔요. 그러니까 써주는 것도 있고 미리 1시간 반 지연했습니다라고 엄청나게 길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역무원도 회사에서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야.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사실 10분 지각인데 이대로 가면은 1시간 늦어졌다는 거 들으니까 한 1시간 늦게 회사 가도 되겠냐고 느끼잖아요. 본인이랑 같은 라인을 타고 오는 그 사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봐. 아니 옆 부서에 누구랑 같은 역에 살고 있지 않나? 그 친구도 지연 증명서 물론 1시간 찍혔는데 그 친구는 아까 이미 한 30분 전에 자기 자리 일하고 있는데 자네는 왜 지금 왔어? 이상하네 라고 하면 돼요. 라고 물으면 뭐라 말해?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배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로 회사를 직행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역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그냥 아메리카노 한 잔 때리고 가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은 배신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할 때는 모두가 다 거짓말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한 명쯤 바로 딱 가는 그런 친구들이 생기면은 아무리 지연 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찍힙니다. 회사에서. 그래도 인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좀 편안하게 그래도 늦었지만 편안하게 갑시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아까처럼 10분입니다라고 짧은 시간밖에 그렇죠. 인쇄 안 되면 정말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오히려 찍히면은 이게 더 사람이 압박을 주는 거예요. 아날로그 때가 차라리 나았어요. 맞아요. 이거 바이 써주면 50분 이렇게 적어주잖아. 50분. 여러분 인터넷상으로 50분 이런 거 잘 안 적어줘요 진짜. 야, 뭐 지연 없으면 뭐 10분 정도 지연 이게 정없이 10분은 무슨 100분은 적어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릴 겸 박간의 과거의 통근 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추미코가 이거 항공사 공항이 하네다 공항이잖아요. 여기로 다닐 때 가던 루트입니다. 맞아. 저희가 요코하마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루트인데 이렇게 뭐 그림만 보면은 여러분 심플하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옆에. 게이큐 본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같은 거 아니야라고 느끼는데 이게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갈아타고 걸어서 갈아타고 또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추미코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코는 총 한 번, 두 번, 세 번 갈아타고 회사를 매일매일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는 도중에 하나 놓치면 정말 많이 끝나요. 지각이 돼요. 일단 여기까지 갈 때 일반 노선을 쾌속 있잖아요. 역을 갈아뛰는 거 있잖아. 쾌속선으로 갈아타고 그 쾌속선에서 공항 가는 이쪽 루트로 갈아타고 공항 가는 루트에서 회사가 밀집한 공항 주변 지역으로 가는 거로 또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추미코도 이거 하나 놓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초는 갈아탈 때 많이 달려간. 달려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
뭐 39분이면 춤 있고 뭐 한국 뭐지 출근 시간 생각하면 금방 간대라고 느끼잖아요. 절대 이렇게 못 갑니다. 토탈로 뭐 걸어가는 거랑 이렇게 생각하면 춤 있고도 1시간 이상은 훌쩍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도 어떻게 돼? 달려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춤이코랑 동시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도쿄 지역에 저희 루트가 이거였는데 제가 이걸로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요코하마에서 할 때 여기 이제 하치오지라는 동네에 있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심플하죠. 2번 갈아타면 되는데 순수하게 기차만 타는 시간이 1시간 24분이에요. 출근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도어 투 도어로 생각하면은. 집에서 역까지, 어. 역에서 회사까지 그 걸어가는 시간도 뭐 필요하고. 갈아타게 뭐 미리 뭐 기차가 오기 전에 플랫폼 가서 대기하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그죠 2시간 걸립니다. 출근 2시간 나도 퇴근 2시간. 그렇죠. 이걸 지옥철을 타고 왔다 갔다 거렸어요. 예. 이렇게 오삼 막그 와복 4시간 출퇴근 시간 필요했으니까 뭐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사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뭐 근데 오늘 여러분 말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상한 걸 느끼겠지만 자전거를 타든 자가용을 몰고 가든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뭐로 가든 회사로 갈 때마다 뭐 지 멋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느끼는데 일본에서 이게 웬만한 회사들은 입사할 때 이걸 정해주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온다고 했잖아. 근데 예를 들어 박간의 요구사항이 야 오늘은 진짜 기차 타기 싫다. 차 타고 회사 주변에 주차장에 차 세워두고 왔다 갔다 거리자. 그냥 오늘 뭐 내가 내 돈으로 고속도로 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회사랑 있잖아요. 출퇴근할 때 내가 나는 오늘 출근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다쳤으니까 회사에 청구합니다. 안 먹힙니다. 너는 회사랑 약속한 루트로 잘 안 왔잖아. 너는 회사랑 약속한 출근 루트가 있는데 왜 갑자기 네가 네 차 타고 와요? 너 기차 타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친구는 회사 간다고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부터 해가지고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출근하는 시간부터 나는 이미 회사의 노예잖아. 근데 노예가 다치거나 뭐 하는 경우에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정해진 루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교통비를. 아까 말한 복리후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어디까지야 너는 이걸 와야 된다는 게 올감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출근 시간대 급여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거 이미 복리후생 차원으로 돈을 받고 난 회사를 가는 거네요. 나는 이미 업무 시간 중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뭘 한다든지 그럴 땐 회사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은 아까는 아니 일본은 교통비도 주니까 야 일본은 좋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빡빡하네 못해서. 예, 빡빡해요. 원래 이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측면에서는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들은 여기까지는 커버가 가능한데 이 이해는 커버가 못합니다라고 증명하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교통비 문화라는 거예요. 일본 셀러리맨들의 이런 문화 자체가 그다음에 일본의 문화를 단순하게 우리가 뭐 일본은 저런 거 돈 주니까 좋네요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측면을 하나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